このジムを閉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耳は聞こえていませんが問題はないです。もういいんじゃないの？プロになってそれだけですごいことなんだから。恵子ごめんな。選手がボクシングをする理由は何だと思いますか？それは何だろうな。먼저 미야케쇼 감독님께 간단한 영화 소개와 함께 내한한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本日多くの方お集ま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稽古目を澄ませての監督三宅翔と申します。この映画は今紹介いただいた通り、ボクシングを扱った映画であります。ただボクシングだけの映画でもありません。日々ボクシングのリングの上で戦いながら、またリングの外でも日々生きることで戦いながら、生活している一人の女性の物語です。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의 감독을 맡은 미야케쇼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복싱에서 다룬 영화긴 합니다. 하지만 복싱만을 다룬 영화는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링 위에서 싸우고 또 그리고 링 밖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싸워 나가는 한 사람의 여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今回韓国に来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今までの海外渡航何度かしたことありますけれども、一番すごく感動的な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というのも、私の前作「君の鳥は歌える」という映画が韓国で公開された時、もちろんその時も来た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パンデミックのせいで、渡航することが叶いませんでした。でその後でもこうして今映画館が無事に開いて皆さんとお会いして映画をスクリーンで見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った世の中になったことをすごく奇跡的なことのように嬉しく受け止めています。 이번에 한국에 오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도 이제 그 해외에 이제 영화들 뭐 홍보차 이렇게 그 찾을 일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 한국 방문이 가장 감동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전작인 그래서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라는 작품 한국에서 개봉을 했을 때 꼭 오고 싶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팬데믹 때문에 오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영화관이 이제 무사히 열리게 되었고 또 이제 그 한국 관객분들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스크린에서 저희 작품을 볼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주연을 맡으신 키시 유키노 배우님께도 내한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こんにちは、岸由紀乃です。韓国に来て、韓国はプサン映画祭で稽古はアジアプレミアで皆さんにお披露目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ソウルで公開するよって言って、本当に自分も一緒に来れて皆さんと一緒に映画を見ることができて、そして感想まで共有することができている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 안녕하십니까. 키시 유키노라고 합니다. 한국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제 한국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의 아시아 프리미어로 그 당시에 선을 보였었습니다. 그 처음 선을 보였을 때 서울에서 꼭 개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또 소감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 작품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この映画の始まりは、プロデューサーから、小笠原恵子さんという、日本で初めて耳の聞こえない女性としてプロボクサーになった方の、自伝の本があると。でそれを紹介されました。でこの本をもとに、岸井ゆきのさん主演で映画を一緒に作りたいというオファーをプロデューサーから受けました。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선 프로듀서로부터 오가사하라 케이코라고 하는 일본 최초로 농인이면서 프로 복서가 된 여성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자서전을 이번에 좀 영화를 하고자 한다. 이서 자서전으로 이제 키시 유키노 씨 주연으로 작품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데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実際読んでみるとですね、本当に自分が監督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というのも その稽古が、小さな困難も大きな困難も、一つ一つ乗り越えながら、自分らしい人生を生きようとするという物語が、もうこれは世界中の多くの人と共に共有したいと。でもっと、稽古と人物に僕自身も知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進めていきました。もうメッセージも実際そのことです。はい。 실제로 읽어보니까 정말 내가 꼭 이제 감독을 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가사라 케이코라는 여성이 그래서 뭐 작은 그리고 또 크고 작은 그래서 고난을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면서 정말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세계의 많은 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6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개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개봉 당시 현지 반응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日本での反響は、そうですね。もう本当に多くの方が見てくださいました。そして、何でしょうね。 今僕が言った以上のことをお客さんがこの物語から発見してくれました。映画を見ながらそれぞれお客さんの自分の人生を重ねて、日々の生活を重ねながらより映画を豊かなものにしてくれたよ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에서의 반응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 이상으로 오히려 관객분들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본인의 삶 그리고 인생과 좀 오버랩을 시키면서 많은 감상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작품이 좀 더 풍요롭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키시 유키노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프로복서 케이코를 연기하셨는데요.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케이코 연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この作品のお話があった時にはすでにもう私が小笠原恵子さんをやるということ、あとプロデューサーたった一人のプロデューサーがこの映画の立ち上げに関わっていて、その2人でやるっていうことはもう決まっていることでした。 이 작품의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제가 이제 이 오가사라 케이코라는 이제 역할을 맡는다는 것 그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듀서 한 분께서 이제 정해져 있어서 이분이 이 영화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두 사람만 딱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そうで最初は何も決まっていない中でただただこうこれをやらなきゃもうやるしかない、もうスタートラインに立たされている状態で、どうやってこう向き合っていこうっていうその方法すら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後監督が決まってスタッフも決まって、新しいプロデューサーだったりとか配給会社が決まっていく中で、ボクシングのトレーニングも始まって、そこからようやくこの小笠原恵子さん、私たちの映画で小川恵子さんという新しい名前となって稽古にそこからようやく向き合え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が正直な話で、トレーニングの中で自分の中の稽古っていうのが作り上げられていったんですけど、役作りっていうよりかは肉体を作っていく中で
こう稽古の人格が生まれていくっていう風な、役作りっていうかもう精神論みたいな形になってはい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風に稽古っていうのをこう一からというよりかは自分の体内から生み出していったっていう感覚がありました。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이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이렇게 좀 그 서게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이제 역할에 임해야 할지 마주 봐야 할지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서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독님도 확정이 되고 뭐 그 외의 스태프들 그리고 또 새로운 뭐 프로듀서도 정해지고 또 배급사가 이제 그 정해지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복싱의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겨우 그 오가사라 케이코라는 이제 뭐 우리 작품에서는 이제 오가와 케이코라는 새로운 이제 그 역할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캐릭터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좀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그 캐릭터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케이코라는 이제 역할을 제가 구축을 했다고 하기보다도 그 좀 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인격이라는 것이 제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캐릭터 구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정신론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케이코가 제 몸 안에서 이렇게 점점 형성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稽古にとってのボクシングが自分にとっての何だろうって思った時にすぐに私にとっての映画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そこからはどうしてもその気持ちに負けたくないっていうか、とにかく負けたくない、強くなりたいって、この自分のなんか大きな愛、映画に対しての愛、稽古にとってのボクシングへの愛に自分が絶対に負けないようにしたいなっていう、なんかもう本当に必死に自分が映画に注ぐ愛と同じぐらい稽古がボクシングに愛を注ぐっていうことをこう存在としてもうみなぎる思いみたいなものが自分の中にあればそれを取っていただけるっていう、なんかこうもうすでになんて言うんだろう、信頼関係みたいなものがあって、信頼関係というかもう勝手にものすごく信じてるっていう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最終的にはそういうふうにもう本当にもうエネルギーで映画はあの時の自分っていうのは肉体とエネルギーで成り立ってい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케이코에게 있어서 이제 그 복싱이란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코가 이 복싱에 이제 그 쏟는 그 열정이라고 할까, 그 마음에 있어서는 저도 거기에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 스스로가 아주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에 대한 정말 이 엄청난 사랑, 그러니까 케이코는 이제 그 복싱에 대한 정말 애정을 이렇게 바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제 제가 이 영화에 이렇게 쏟고 있는 그 애정, 그리고 케이코가 복싱에 이렇게 이제 그 쏟고 있는 그 열정, 애정, 그런 이제 그 넘쳐나는 이런 마음을 제가 잘 이렇게 담고 연기를 한다면은 이것을 잘 주실 거라는 그런 이제 신뢰 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 형성이 되었고, 신뢰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정말 멋대로 좀 그 감독님을 믿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육체를 만들어 그런 과정, 이런 것으로 정말 그 한 마음이 정말 가득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